낭만 뉴스 시작합니다. 진행 맡은 김종문, 한별입니다. 네, 자, 한별 앵커는 이런 더운 날씨에 나름대로의 그 본인만의 그 더위 예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주로 차를 좀 많이 타고 그런 시간을 주중에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차에서 에어컨을 좀 틀고선 껐다 틀었다 하면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제 그 더위를 좀 식히는 그런 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그 오히려 좀 장시간 동안 차에 있게 되면은 에어컨을 틀고 좀 몸에 더 좋지 않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그걸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또 많이 틀어놓으면 저도 좀 많이 그 냉기를 느끼기 때문에 좋지가 예.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더위면 더위, 그다음에 홍수면 홍수, 그리고 이곳 LA는 정말 많이 더운데 이 뭐 어떤 분들은 오늘이 좀 어제보다 좀 덜 더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보고 행복하리라 생각한다. 이는 바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게 아닐까요? 자, 이는 인간의 본성을 쉽고 간결하게 꼬집는 말인 듯합니다. 자, 내가 가진 작은 것에도 만족을 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낭만 뉴스 프렌즈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제는 제 삶의 작은 행복이자 진정 행복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낭만 뉴스를 통해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이 시간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네, 낭만 뉴스는 어김없이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낭만 뉴스 프렌즈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네, 낭만 뉴스 시작합니다. 네, 낭만 뉴스 시작합니다. 자, 미국의 보험사들이 재해 지역에서 사업을 철수한다. 이런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메이저 보험사 중에 하나죠. AAA가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자동차와 주택보험을 추가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상기후로 플로리다주의 보험 산업 여건이 악화되는 데다가 재보험료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별 앵커,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해 허리케인 이언과 니콜이 연이어 닥치면서 수십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약 110명이 숨졌습니다. AAA에 앞서 파머스 보험을 비롯해서 AIG 자회사인 렉시턴 보험과 뱅커스 보험 등도 지난해부터 이 지역에서 사업을 사실상 철수했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와 CBS 등에 따르면 미국 내 대형 산불과 허리케인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자 보험사들이 위험 지역에서의 사업을 기피하고 있고요. 기후변화의 영향이 매년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보험 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미국 보험사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했고 동시에 보험 가입자들은 치솟는 보험료로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로리다주 주택 소유자들은 이미 전국 평균 3배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CBS는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은 보험 감독권이 주 정부에 있어 이 같은 위기에도 연방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큰일인데 이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물론 강제적으로 드는 보험도 있지만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드는 게 그렇습니다. 보험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이같이 그 보험사들이 엑소더스에 나선 것은 플로리다주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지난 5월 산불이 잦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더 이상 신규 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AIG와 올스테이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험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는 12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산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허리케인이 잦은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상당수 보험사들이 이미 짐을 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사가 드는 보험인 재보험료 역시 올해 최대 50%가량 급상승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예. 보험중개회사 에이온의 에릭 앤더슨 사장은 2008년 미국 경제가 주택 모기지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됐듯이 오늘날의 경제는 기후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최근 팔로스버디스 롤링스 지역 주택단지에 집안이 움직이면서 한인 소유 등 12채가 잇따라 무너져 내리는 사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게다가 피해가 발생한 이 주변의 다른 주택들도 집안 불안정으로 추가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즉 주택보험이 집과 관련된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자, 낭만 뉴스 인터뷰를 시작해 보죠. 자, 이번 롤링힐스 붕괴 사고를 계기로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허브 천하의 조임 전무를 전화해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낭만뉴스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든 청취자분들께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에 그 피해를 본 주택 소유자 중에 한인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좀 전해 주시죠. 예. 저희 기존 손님은 아니고 일단 그 지역에 한인 두 가족이 있는데 예. 그중에 한 가족분이 이제 그 자동차하고 콘도 보험을 이제 보험료를 문의하시려고 연락이 왔었죠. 2월 달에. 그런데 이제 그 준비하는 와중에 이제 이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지금은 통화를 못한 상태고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그 롤링힐스 주택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이 현재 그 호텔이나 지인들 집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보상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고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나야 원인을 알 수 있고 네. 그 결과에 따라 주택보험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 경우 일단 집안이 이동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네. 이런 경우 주택보험사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정부가 관리하는 수도관 파열이 집안을 움직이게 했을 경우에는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겨울 내린 엄청난 강유량으로 인해 집안이 약해지면서 피해로 이어졌다면 홍수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단지 HOA가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 예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면 HOA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를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때문에 원인 파악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LA 카운티에서 지금 그 주택 붕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충 그 폭우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소식들 좀 접하고 있나요? 예, 이는 지진, 화산, 폭발, 전후의 지진파나 진동, 산사태, 진흙사태, 심하, 싱크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주택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주택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보험보상 제외 제도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고도 실제 보상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는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특정 유형의 손실이나 피해를 말하는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항상 이 대목을 정확히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했으니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주택보험에서는 홍수, 집안이동, 해충 침입, 곰팡이나 습기, 특정 견종, 전기회사에서 비롯된 공급, 과전압, 홈비즈니스 책임, 지역, 건축, 점령, 고의적 피해, 핵 위험, 전쟁, 정부 조치 등이 통상재해 조항에 해당됩니다. 주에서 승인하지 않은 일부 non-admitted 보험사는 difference in condition 보험을 통해 집안이동 보장을 제공하지만 보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산사태, 진흙사태, 침하, 싱크홀로 인한 집안이동 보장은 일반적으로 주택 또는 지진보험보다 훨씬 비싸며 언덕, 기탈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저부터도 그러는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험을 들 때
좀 지인들끼리 아는 사이에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 해줘 이렇게 하면서 보험을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외국 분들은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외국 분들. 그 외국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꼼꼼히 물어보면서 커버리지마다 이게 뭐 어떤 혜택을 받는 건지,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이제 문의하면서 보험료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좀 이렇게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죠. 근데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주로 그냥 집 주소만 알려주시고 그냥 보험료만 알려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좀 낮출 수 없나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버리지를 이제 낮춰서라도 보험료를 이제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좀 네. 종종 발생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주택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 보상 제외를 꼼꼼하게 살핀 후에 추가로 챙겨야 할 커버리지 보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집보험에 많은 분들이 집보험으로 모든 커버리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홍수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주택보험에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따로 홍수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그리고 우선 자신의 그 주택이 홍수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수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홍수보험도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진보험도 주택보험에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소개했던 집안 이동이 보상에서 제외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진, 진동, 충격파 등 보상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진으로 인한 집안 이동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물 역류 커버리지라는 것이 있는데 네. water backup coverage라고도 부릅니다. 이 커버리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하수관 등의 역류 피해는 일반적으로 주택보험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면 이를 보상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지진이나 홍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또 이 더워지면서 산불 발생이 좀 빈번하게 이제 일어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앞서서 말씀하신 그 스테이팜 등 보험회사들이 이제 신규 보험을 이제 받아주지 않는다고 네. 이제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집보험은 여러 가지 보상제외 항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보험은 화재 보상뿐만 아니라 사실 생각보다 많은 피해 유형들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야 할 보험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산불 등 화재 피해를 보상해주고 강풍이나 누수, 우박, 폭발, 도난, 랜더리즘 그리고 집을 손님이 방문했는데 자녀분들이 뛰어놀다 계단에서 다치거나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거나 집 앞 지밀로에 누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부, 정원사, 수영장 청소부 등이 일하다가 다친 경우 집 소유주가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근에 주택보험으로 가장 많이 클레임하는 피해 유형은 누수입니다. 누수요? 예, 네. 산불은 이게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이 누수는 어디에서 어느 집에서 이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네. 때문에 이 보험회사들이 가장 좀 신경 써서 지켜보는 클레임인데 집 내부에 물이 새면 벽, 바닥, 뭐 캐비넷 등이 손상되는데 그렇죠. 수리 비용도 문제지만 수리 기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보통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는데 만약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수리 기간에 따라 그 호텔이나 아파트, 콘도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보상해주는 loss of use coverage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낮은 그 한도를 구입해서 보상을 다 못 네.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 바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보상 한도를 그렇죠. 너무 낮게 그걸 꼼꼼 살피지 않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예,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제대로 모르고 커버리지 내용도 잘 모르고 있었고 예. 그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집도 누수고 마음도 누수. 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문제는 또 이게 커버지가 모자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기간 동안 이제 그 렌트를 할 경우, 호텔이나 네, 뭐 그렇죠. 아파트 예, 콘도를 할 때는 그 금액이 보통 때 렌트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네네. 예, 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어떤 것들이 그리고, 있을까? 예. 예, 그리고 그 주택보험료는 그 집의 유형, 그리고 구조, 면적, 지어진 연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재건축 비용에 의해 산출되는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주소만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예, 보험료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주택사고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우리 조임 전무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붕괴 사고를 보면서 유비무환이라는 이 네 글자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미리 예. 어떤 대비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는 뭐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보험료를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네. 예.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고,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그 에이전트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주택의 가치와 위치, 그리고 재정 상황들을 정확히 반영한 커버지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했어도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한도를 낮췄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앞서서 그 보도해 드린 대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뭐 트루프레이가 뭐 이런 보험을 안 된다. 그리고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테이트팜에서 뭐 주택 뭐 이 어떤 보험을 안 들어준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할인들도 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뭐 어떠한 뭐 그럼요. 예.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예, 지금 저희가 저희가 매일 손님들과 문의를 할 때 손님들께서 지금 주택보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스테이팜에서 이제 그 어나운스를 하고 난 이후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보험을 이제 알아봐 드리는데, 그런데 다른 보험회사들도 다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들은 한 달에 뉴 비즈니스를 신규 보험을 뭐 10개 미만만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 그 받아주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견적을 알려준다든지 등등의 그 제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 쉽게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어느 손님께서 뭐 지금 이 기존 보험이 뭐 갱신 안 해주면 다른 보험회사로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네. 손님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보험을 가입하려면 20일에서 30일에 대한 또 그 동안 그 보험회사 사전 승인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 또 보험이 없을 수 있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융자해준 은행에서 강제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액수가 집보험은-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 집보험은 하루라도 그 보험이 없었으면 그 융자해준 은행에서 강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아주 풍부한 그런 에이전트를 잘 고르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낭만 인터뷰는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터뷰처럼 저희가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전문가가 이렇게 낭만 뉴스 프렌즈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소통하는 그런 게 참 의미 있는 코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택보험 주택 붕괴 사고로 인한 그 주택보험에 대해서 조임 전무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면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예, 저희 연락처는 그 800번에 네, 943 네, 4555 네.
또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또 우리가 좀 찾아가 볼 수 예. 있을까요? 네. 웹사이트는 그 네. www.chunha.com, 아, chunha.com. 네, 그거는 쉽겠네요. 네, 우리 애청자, 뉴프렌즈들은 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연락처로 다가져서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남한뉴스 프레젠드가 듣고 싶은 곡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인데. 예, 낭만이라는 단어를 듣고 기억났던 게 이제 이문세 님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네. 이문세 님의 그 사집 노래를 듣고, 너무 제가 이제 반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음치였는데, 그 노래를 차 안에서 매일 따라 부르다 보니까 자동으로 음치해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이문세님께서 그 1988년도에 그 이영훈 작곡가님, 그 다음에 거운이, 그리고 신촌 브루스 밴드 총동원해서 US에서 이틀 동안 그 미국에서 처음으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예, 처음으로. 예. 그 저도 콘서트라는 걸 처음 갔었고, 그 한인 그 이문세님도 이제 미국에서 콘서트 한 게 처음이었는데, 그때 그 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지금도 여러 콘서트를 다니지만 그때처럼 이 좋았던 콘서트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저희도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가수 이문세 씨의 음성, 이 사랑이 지나가면 이 노래 특별히 뭐 어떤 사연이 좀 담겨져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음치해서 탈출하게 만든 단지 그것밖에 사진의 없으세요? 그 탈출곡이라서 예. 아, 그렇군요. 예. 뭐 사랑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다던가 뭐 이런 건 없으셨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공부만 하셨어요? 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예. 아, 그렇구나. 네. 검색이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네. 우리 저희 낭만 뉴스 많이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많이 참여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낭만 인터뷰 주택보험 전문가 허브 천하의 조임 전무였습니다. 한별앵커. 네. 자, 그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참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노래죠. 그렇죠. 전 처음 알았어요. 그 1988년도에 USC 거기서 이문세 씨, 뭐 신촌 브루스, 뭐 여러 가수 고은이 그 고은이가 그 두 명의 여성 듀엣이었죠. 대학가요제 출신. 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우리 또 이 조임 전무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오빠는 아니구나.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이렇게 콘서트에 참석해 주셨고 또 이문세로 인해서 음치 탈출을 하셨습니다. 뭐 대단한 인연이 있는 곡이죠. 예, 네. 그런 분께서 아마 분명 낭만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소개받기로 하고요. 예, 네.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을 선곡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요새 물론 뭐 자연재해가 많아지면서 이 보호물 때문에 상당히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주택보험, 그다음에 뭐 지진 뭐 사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진.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산불, 네. 홍수, 누수, 상당히 그 주택보험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관련 소식은 허브천하 보험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800 지역번호에 943-4555번, 943-4555번이나 www.chunha.com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브천하 연락처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낭만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프닝에서 한별앵커는 더위를 피하는 방법으로 차 안에서 에어컨을 트신다고 하셨는데 야외를 다니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야외요? 예, 야외 걸어 다니신다던가 그럴 때. 그때요? 예. 그냥 뭐 옷차림을 좀 가볍게 하고. 우통을 벗고 다니십니까? 그렇진 않고. 예. 좀 이렇게 그늘진 데를 좀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쬐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요새는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피할 데가 많이 없어서. 그래도 예. 한별앵커는 기왓장이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저는 기왓장이 다 날아가가지고
그냥 직사광선 그대로 찍거든요. 그 모자라도 좀 쓰고 다니시면 되죠. 저는 또 그런 거 싫어합니다. 싫어합니까? 네. 그리고 그 대신 선블락을 꼼꼼히 바릅니다. 저랑은 좀 다르군요. 거의 저도- 강시처럼 보여요. 예, 하얗게. 제가 오늘 그래서 그걸 배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좀 그 선크림을 좀 바르지 않고 좀 있었는데 김앵커가 얘기를 해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근데 합니다. 한별 앵커가 선블락 안 바르시는 분치고는 피부가 괜찮으신 거예요. 그런가요? 예. 꼼꼼히 잘 바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유럽,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북반구 곳곳의 기온이 최근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한 인터뷰에 따르면 폭염의 경제적 악 영향이 점점 커질 것이라면서 이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가 경제에 초래하는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례 없는 올해 폭염의 단기적 문제로는 관광지의 잠정 폐쇄, 저녁 때 야외 식사의 포기, 에어컨 가동을 위한 전기 소비 증가 등의 사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 약화와 농작물 피해, 사망률 상승, 세계 무역과 투자 위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몰고 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럽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와 연계된 연구자들은 유럽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독일이 지난 20년간 기후 관련 재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유럽 내 중부와 동부 국가들에서도 점점 기후 문제에 따른 타격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 이탈리아는 뭐 50몇 도요? 네. 아,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는 뭐 그렇게 또 기온 뭐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스는 또 이 산불 때문에 또 이 기온이 올라가 가지고 유명 관광단지를 일시 폐쇄하는 그런 일도 네,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제정책연구소 연구자들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세수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네, 영국에 기반을 둔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분석가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기후와 연관된 재난 한 건당 투입 비용이 거의 77%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2년에서 2013년 인간이 초래한 폭염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친 누적 손실이 약 5조 달러에서 29조 3천억 달러 사이로 추정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는데요. 이 연구에 참여한 미국 기후학자 저스틴 맨키는 우리는 극심한 더위를 현지화된 현상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지금 폭염이 인간에게 미개척지의 일종인 것은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만 3,200만 명이 야외에서 일하고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경제활동을 야외에서 하는 인구 비중이 훨씬 높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폭염 탓에 야외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맨키는 폭염이 발전소에서 정전을 일으키고 심지어 도로를 휘어지게 하는 등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전기차 얘기를 몇 주 전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아니 모기가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오늘 들었습니까? 예, 지금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기가 한 마리가 갑자기 휙 날아가는데 스튜디오에서 쟤는 오늘 잡습니다 반드시. 방금 물어뜯은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예, 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가 일반 가구의 비상전력 공급원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거 좀 기사가 나왔는데 이 전기차의 배터리를 각 가정의 예비 전력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뭐 그 수만 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뭐 예.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겠지만 현재 네.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이 네, 그렇죠. 가능은 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뉴욕타임스는 포드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을 소유한 미국 내슈빌 거주 레거드 부부 이야기를 소개를 했는데요. 지난 3월 내슈빌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전력이 끊어지면서 수천 가구가 정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레거드 부부는 대규모 정전 속에서도 평소처럼 전등을 켜는 등 큰 불편이 없이 지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가 정전을 겪지 않은 것은 전기차 픽업 트럭의 배터리를 전력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들은 앞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수천 달러를 들여 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집안으로 연결하는 설비를 갖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네. 남편 존 레이거드는 주위 모든 집은 정전인 상태였다며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기를 끌어왔냐고 물으며 궁금해했다며 흐뭇해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뭐 아파트에서는 좀 힘들겠지만은 개인 주택을 갖고 그렇죠.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네. 이 F150 라이트닝의 배터리는
가정 지붕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이 태양광 패널 있죠. 네네. 이 패널보다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처럼 전력이 많이 필요한 가전제품은 가동할 수 없지만 냉장고와 전등 등 필수 설비는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트럭과 가정의 태양광 시스템을 결합하면 한 가정이 여러 주 동안 전등 등을 켜고 살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가 가정 보조 전력원으로 널리 사용되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주는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조 전력 공급 기능을 갖춘 전기차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거의 없네요. 네. 네. 저희가 앞서 좀 얘기를 좀 나눌 때 요새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고 많은 분들이 더우시니까 에어컨을 트시고 전기 사용량이 많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강제 절전이 될 텐데 이 거리에는 전기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분들 또 계속해서 충전을 할 텐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 생각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렇다면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력 공급 업체들도 이 전기차 배터리의 새로운 용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수백 명 가구와 사업장의 전력을 공급하는 에디슨 인터내셔널사의 페드로 피사로 대표는 차 배터리의 전력을 가정 전력망에 공급하는 것이 실용적이며 안전한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포드, GM 등 전기차 업체도 관련 장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여러 부품을 통해 가정 전력망과 차량 사이의 정보가 오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은 언제 배터리를 충전할지, 언제 배터리의 전력을 가정으로 보낼지 등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은 구축 과정이 복잡한 데다 시행 초기라 오류도 종종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차 배터리를 가정용 전원 공급 장치로 자주 사용할 경우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문가들은 관련 산업계가 전기차, 가정 전력망 연결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단순화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관련 결과물이 수년대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지난주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되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작아졌다. 이런 보고서를 연달아서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들어 장단기 수익률 곡선이 크게 역전되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졌으나 지난주 예상보다 낮은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25%에서 20%로 낮췄습니다. 과거 7차례 경기 침체 때마다 3개월물 국채 수익률이 10년물보다 높았으며 현재도 단기물이 장기물에 비해 40년 만에 최대 수준인 150bp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물 보유 시 높은 보상, 즉 기간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따라서 이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기간 프리미엄을 압도할 만큼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한다는 의미인 만큼 이런 현상은 경기 침체 위험이 명확하게 가시화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기간 프리미엄이 장기 평균보다 훨씬 낮아 수익률 곡선의 방향을 바꾸는데 필요한 금리 인하폭이 작은 만큼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금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럴듯한 경로가 열린다고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인가요? 연준에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지켜봐야 네. 되는데 0.25는 올릴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런 뉴스가 지배적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게 되면은 불필요한 정크 수수료 부과해가지고 벌금을 1억 한 5천만 달러 부과받은 그 은행 아닙니까? 이 BOE,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투자자들이 다시 투자에 나서면서 그동안 회사채 시장을 지배해왔던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점점 줄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BOA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 수준이 2년 만에 7조치로 떨어졌고요. 투자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 가운데 보유 현금 규모가 통상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지난 5월 35%에서 이번 달 26%로 감소했습니다. BOA의 유리 셀리거 신용전략가는 미국 경기 침체가 완만하고 최대 2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데 대한 큰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대부분을 향후 경기 침체에 대비해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데 보냈으나 최근 침체 예상이 줄면서 다시 낙관론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BOA가 투자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 침체 우려는 지난해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초기 당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와 함께 최근까지 경기 침체 우려에 주식 보유를 줄이려 경고했던 JP 모건 체이스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도 경기 침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완화했는데요. 그는 6월 CPI가 연준의 연착륙, 즉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폭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인기 절정의 테일러 스위프트. 네,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미국이 지역 경제를 바꿀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8월 3일부터인가요? 잉글랜드에 위치한 그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콘서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내놓은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보면 페이지북을 통해서 보면 지난 5월 필라델피아 여행과 관광업계가 스위프트의 공연 등의 영향으로 아주 호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영내 관광산업이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5월에는 스위프트의 공연 영향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시카고 관광국도 지난달 솔저스 필드에서 3차례 열린 스위프트 공연 영향으로 호텔, 객실 점유율이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시내티 관광청 역할을 하는 비지트 신시를 이끄는 줄리 캐버트 최고 경영자는 그녀의 팬들이 공연이 열리는 곳으로 몰려들어 각종 소비 활동을 한다면서 스위프트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신시내티 그 도심 호텔들이 그 스위프트의 그 공연이 열린 주말에만 260만 달러 매출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비지트 템파베이의 산티아고 코라다 CEO도 호텔 업계만 놓고 보면 스위프트의 공연이 슈퍼볼에 필적할 만한 경제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대단한 거죠. 예. 공영시장 조사 업체인 폴스타에 따르면 스위프트가 진행하고 있는 월드 투어가 지금까지 평균 가격이 253달러인 110만 장의 티켓 판매량 속에 3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명을 대상으로 한 퀘스천 프로의 여론조사에서는 스위프트 팬들은 1회 공연 관람 시에 본인들의 예상 비용을 초과한 평균 1,300달러를 소비하고 있음에도 후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사실 네. 이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렇지만은 BTS 그 팬들 아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돈을 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보고 그다음에 한인타운을 와가지고 또 많이들 팔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위프트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등을 휩쓴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지난해에는 정규 10주 앨범에 수록한 10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순위 핫 100 톱 10을 석권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뜨겁네요. 예. CNBC는 비욘세의 스웨덴 스톡홀름 공연도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냈다면서 이로 인해 지난 5월 인플레이션이 0.2%나 상승했다는 분석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8월 3일서부터 잉글랜드에서 펼쳐지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 공연 많은 분들이 관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나얼의 바람기억입니다. 자, 한별 앵커는 아침을 드시는 편이십니까? 거르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아침을 먹으려고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끔 먹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아침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사실 마지막 거를 저는 이거를 9번으로 했거든요. 예. 예, 스킵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침을요 오전 8시 전에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의 당뇨병 발병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메디컬 익스프레스는 스페인 세계건강연구소의 안나 팔로마르 크로스 박사 연구팀이 프랑스 보건의학 연구소와 함께 프랑스 영양건강연구 동료 집단 10만 3,31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매년 3일씩 하루 24시 동안 식사 횟수와 식사 시간을 2년간 조사한 결과와 평균 7.3년간의 건강 추적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추적 기간 이 가운데 963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하루 식사 횟수와 식사 시간이 당뇨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오전 8시 이전에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은 오전 9시 넘어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2형 당뇨병 발병률이 59%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전 8시 이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 7시 이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 사람도 당뇨병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반면 밤 10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능하면 8시 이전에 아침을 챙겨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한별 앵커 네. 거르지 마십시오. 네. 저는 꼭 먹습니다. 근데 상태가 왜 이러죠? 아, 참. 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역시 덥습니다. 무척 덥습니다. 자, 이런 날씨에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자제분들께서는 정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일하시는 분들, 특히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 건강 유의,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하루 우리에겐 하나도 쉬운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낭만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낭만을 꺼내어 함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여러분들과 저희 낭만뉴스는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낭만뉴스의 확고부동한 약속입니다. 네, 이상으로 라디오설 낭만뉴스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하는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낭만뉴스를 꿈꾸면서 진행의 김종문 한별 김종문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